저것 봐라. 밥 두 그릇을 다 먹네. 충청도 공주 근방에 청솔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청솔이라 불렸는데 마을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졸졸 흘러가는 참으로 아늑하고 정겨운 곳이었지요. 집이 한 25채쯤 됐을까요? 다들 오순도순 살아가는 마을이었는데 그 중에 유독 번듯한 기와집이 하나 있었어요. 박진사댁이었습니다. 박진사라고 하면 뭐 대단한 배수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동네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글 좀 읽고 논 맨마지기에 밭도 좀 있고 사랑채에서 동네 아이들 글 가르쳐주는 그런 체면 있는 집안이었지요. 형편이 넉넉하냐고요? 아이고 그냥 그렇고 그랬어요. 있는 척은 해도 실속은 별로 없었지요. 논이 있어봤자 소출이 신통찮고 밭에선 늘 가뭄이니 장만이 핑계가 많았고 그렇다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재산은 딱 하나였어요. 체면. 체면 하나만큼은 마을에서 제일이었지요. 밥 굽는 날이 있어도 두루마기는 풀 먹여 입어야 하고 살이 떨어져도 손님 오면 밥상만큼은 차려야 하고 이 집의 안주인 그러니까 박진사의 마누라 최씨 할머니 이야기에선 그냥 시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이 시어머니가 바로 그 체면의 화신이었어요. 키는 작달막하고 눈은 쏘아보는 듯이 날카롭고 입은 늘 단단히 다물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칼날 같던지 남들이 우릴 어찌 볼 것 같으냐.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진사댁 사람이 어찌 그리 허술해. 이게 이 집 시어머니의 3대 명언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요? 아들은 애휴. 아들 이름은 박성칠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26이었고 글 공부를 했다지만 과거는 번번이 떨어지고 일은 손에 익질 않고 뭘 해도 어설프고 어머니 눈치만 살살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약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무서우면 강해져야 하는데 이 사람은 무서울수록 움츠러드는 타입이었으니 자 여기까지가 박진사댁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며느리냐고요? 그게 바로 이야기의 핵심인데 잠깐만요. 순서대로 가야죠. 그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인심은 있어요. 진짜로. 가뭄이 들면 서로 쌀 나누고 집 지을 때 품앗이 하고 장례 치를 때 밤새워 도와주고 그런 정은 있었어요. 근데 수군거림도 참 많았지요. 저 집은 왜 저럴꼬. 그 사람 말이야 알고 보면 저 집 며느리 됐다는데 글쎄. 동네가 작으면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지요? 아침에 닭 울기 전에 생긴 일이 저녁 밥 먹기 전에 온 마을에 퍼지는 게 시골 마을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며느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였냐고요? 이름이 좀 웃겨요. 참으면서 들으세요. 복실이. 복실이. 성은 윤씨고 이름이 복실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 이름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복스럽게 생겼다고 그런데 복스럽다는 말이 참 묘한 말이에요.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뭐랄까 두툼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인상이랄까요. 복실이가 딱 그랬어요. 키는 좀 작고 몸집은 옆으로 널찍하고 얼굴은 둥그스름하고 뺨이 복숭아처럼 불룩하고 눈은 실눈이어서 언뜻 보면 졸린 것 같기도 하고 걸음걸이는 또 어떻냐면 아장아장까진 아닌데 종종 걸음으로 뒤뚱뒤뚱 꼭 오리 새끼가 걷는 것 같았다고 해요. 말은요? 말은 또 어눌했어요. 급하면 말이 꼬이고 긴장하면 더 꼬이고 그것이 저기 이러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답답해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복실이가 박진사댁 며느리로 온 거예요. 어떻게 혼사가 이루어졌냐고요? 중매쟁이가 낀 거지요. 그 중매쟁이 이름은 홍서방이라고 했는데
마을에서 크고 작은 혼사를 다 알선하던 사람이에요. 입이 얼마나 달콤하냐면 박 터진 호박도 연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홍서방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고 마님, 이건 하늘이 내린 혼처회다. 윤씨 댁 복실 아가씨가 좀 통통하긴 해도 팔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관상 잘 보기로 소문난 충주 도사가 직접 봤는데요. 저 아가씨는 들어가는 집마다 복을 불러온다. 재물이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게다가 성품이 얼마나 착한지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하늘같이 따른대요. 시어머니가 솔깃했을까요? 솔깃했죠. 반은. 근데 또 반은 찜찜했어요.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홍서방이 허허 웃으면서요. 마님, 얼굴이 밥 먹여줍니까? 아드님 공부도 시켜야 하고 집안도 다시 일으켜야 하는데 이런 복 많은 아가씨가 어딨다고요. 못생기면 뭐 어때요? 부자 되면 그만이죠. 결국 시어머니가 허락했어요. 물론 아들 성칠이 의견은 뭐 묻긴 했겠지요. 그냥 고개 끄덕였겠죠. 어머니가 좋다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복실이가 청솔마을 밖 진사댁으로 시집을 온 겁니다. 혼례 날이었어요. 가을 초입이었는데 날씨가 맑고 바람이 선선했어요. 복실이가 가마에서 내렸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슬금슬금 구경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나, 저게 신부야? 얼마나 크냐, 가마가 기우는 것 같다. 아이고, 저런 며느리를 들이면 밥값이 얼마나 들겠어. 진사댁이 이번에 잘못 짚었구만. 어르신들, 그 수군거림이 들렸을 것 같죠? 복실이한테도 들렸을 거예요. 근데 복실이는요, 그냥 걸었어요. 뒤뚱뒤뚱 종종 걸음으로.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이. 아니, 표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면 눈가가 아주 살짝 촉촉했다고 해요. 그걸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복실이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 지피고 물 길어오고 마당 쓸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먹는 게 많았어요. 아이고, 먹는 게 얼마나 많았냐면요. 밥을 보통 사람이 2그릇은 먹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시어머니가 첫날부터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것 봐라, 밥 2그릇을 다 먹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저것 봐라.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먹기만 하고 하는 게 뭐냐. 그런데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복실이가 들어온 지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밭에서 일하던 성칠이가 호미로 밭을 뒤집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항아리였어요. 작은 항아리인데 열어보니 안에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누가 묻어놓은 건지 옛날 사람이 남긴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땅 속에서 나온 거예요. 성칠이가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말했죠. 시어머니가 좋아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 복실이한테로 가진 않았어요. 밭 아래 묻혀있던 게 우리 것이 된 거지 뭐. 그렇게 넘어갔어요. 복실이가 들어온 덕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지요. 어르신들 잠깐요. 복실이가 들어온 뒤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세어볼게요. 들으시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복실이가 온 지 열흘 만에 밭에서 엽전 항아리가 나왔어요. 둘. 복실이가 온 지 한 달 만에 논에 허수아비를 세웠는데 그의 쌀 소출이 전년보다 2배가 됐어요. 일기가 좋았다고들 했지만 일기가 좋은 건 옆집도 마찬가지였는데 옆집 소출은 그냥 그랬거든요. 셋. 복실이가 온 지 2달 만에 성칠이가 장에 나갔다가 싸게 산 비단 두루마기를 3배 가격에 팔았어요. 그냥 우연히 큰 양반이 지나가다가 사겠다고 한 거예요. 넷. 동네 노인네가 기르던 소 한 마리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생겼는데 복실이가 뭔가 지식여서 먹였더니 다음 날 벌떡 일어났어요. 뭘 먹였냐고요?
복실이는 그냥 산에서 뜯어온 풀이에요 했는데 노인네가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5. 집에 지가 들끓었는데 복실이가 온 뒤로 지가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 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집 식구들이 이걸 복실이와 연결지어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엽전은 그냥 땅에 묻혀있던 것. 쌀 소출은 그냥 날씨. 비단 장사는 그냥 운. 소가 낳은 건 그냥 복실이가 풀을 좀 알았던 것. 쥐는 그냥 계절 탓. 사람이 원래 이래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덕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남 탓이에요. 박진사댁 시어머니도 딱 그랬거든요. 복실이는 날마다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자고 시어머니 말씀이면 뭐든 따르고 남편 성칠이한테도 순했어요. 그런데 밥은 2그릇, 그게 변하질 않았어요.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눈엣 가시였어요. 아니 일은 서툴고 말도 어느라고 생긴 것도 별로인데 먹기만 잘 먹으니 처음에는 그냥 혼자 투덜거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복실이한테 직접 말하기 시작했어요. 복실아, 오늘도 밥 2그릇 먹을 생각이냐? 복실이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밥 1그릇 먹는 것도 힘드냐?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원래 좀 많이 먹어요. 원래가 어딨어. 먹는 만큼 일을 해야지. 복실이가 말이 없었어요. 성칠이는요? 성칠이는 옆에서 밥 먹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 수가 없으니까. 동네에도 소문이 났어요. 박진사댁 며느리 밥을 2그릇씩 먹는데 하루에 6그릇이라는 말도 있던데. 아이고, 그 집살이 나만 하겠어? 저 집 망하겠네. 그렇게 먹여 살리다간. 어르신들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복실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좋은 일만 생겼는데 오히려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에요. 참으로 야속한 세상이지요. 한 해가 지났어요. 그 한 해 동안 박진사댁에는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논 소출이 2배가 됐으면 그 다음 해엔 뭔 일이 생겼냐고요. 성칠이가 마을 훈장 자리를 하나 얻었어요. 옆마을 서당에서 훈장이 필요한데 아는 사람 없느냐고 물어왔고 어찌어찌 성칠이한테 자리가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그동안 성칠이는 과거도 못 붙고 딱히 하는 일도 없었는데 훈장 자리를 얻으면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 복실이한테 향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이고, 우리 성칠이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구나. 내 아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냐. 복실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밥 많이 먹는다는 구박은 계속됐어요. 어제 쌀 1마를 다 어디 있었어? 너 혼자 먹은 거 아니야? 밥 그릇 봐라. 저게 밥 그릇이야 함지박이야. 어르신들 혹시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마. 근데 복실이는 날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끼니마다. 어느 날 복실이가 시어머니한테 뭔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보자기였는데 풀어보니 뭐가 들었냐면 뽕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에 뭔가 꾹꾹 눌러 쓴 게 있었어요. 복실이가 더듬더듬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비단 짜는 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보통 비단보다 2배는 곱고 색도 안 바래요. 마을 아주머니들한테 가르쳐 드리면 어때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요. 내가 비단을 안다고? 그 손으로? 복실이 손이 어땠냐면 뭐 예쁘진 않았어요. 통통하고 짧은 손가락이었으니까요.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외할머니가 비단으로 유명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내가 비단 타령들을 한가함이 있어? 밥이나 제대로 먹어. 그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밥이나 제대로 먹어가 아니라 넌 밥이나 먹을 처지라는 거잖아요. 복실이가 보자기를 다시 접었어요. 눈이 촉촉해졌지만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성칠이는 어땠냐고요? 성칠이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어머니 복실이가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내가 그 여자한테 홀렸어? 먹는 것만 봐. 그게 정상이야? 성칠이는 점점 입을 닫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성칠이도 복실이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밥상에서 말도 안 걸고, 복실이가 뭔가 말하면 근성으로 듣고, 일찍 자러 들어가거나 핑계대고 사랑방에서 자거나. 복실이가 어떻게 버텼냐고요? 그냥 살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고 마당 쓸고 밭에 나가고 물 길고, 그리고 밥을 2그릇 먹었어요.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어요. 박진사 댁 며느리가 있고 나서 그 집이 조금씩 는다는 거 다들 알아? 응, 나도 들었어. 논 소출도 늘고 성칠이도 훈장자리였고. 근데 왜 그 며느리를 구박한대? 밥 많이 먹는다나 봐.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집 시어머니가 워낙 체면을 따지거든. 며느리가 밥 많이 먹는 게 창피하대. 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보기엔 그 며느리 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눈이 작은데 가끔 보면 빛이 나는 것 같아. 보통 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아낙이 웃었어요. 에이, 당신 낮에 술 먹었어? 아니, 진짜라니까. 그 말은 그냥 웃음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성칠이가 훈장 일을 하면서 받은 돈을 모아서 꽤 목돈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그 돈을 단지에 넣어 안방 아랫목 이불 밑에 숨겨놨어요. 그게 얼마나 됐냐면 엽전으로 50냥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꽤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돈을 확인하러 갔다가 단지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성칠아, 성칠아. 성칠이가 달려왔어요. 여기 단지 못 봤어? 아니요, 저도 몰라요. 복실아. 복실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돈 단지 내가 건드렸어? 복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몰라요. 몰라? 내가 모른다고? 이 집에서 뭘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가져간 거잖아. 어머니, 저는 정말로. 시끄러워. 그 손으로 가져갔으면서. 밥만 먹고 이제는 돈까지 손대. 그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담장 너머 이웃집에서도 다 들렸어요. 성칠이는요? 성칠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침묵했어요. 그게 더 나쁜 거였는데. 이틀 뒤에 돈은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고요? 성칠이가 술 먹고 노름판에서 잃어버린 거였어요. 친구들이랑 장에 갔다가 노름판에 끼었고 단지에서 돈을 꺼내 갔다가 다 날린 거예요. 성칠이가 실토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고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것. 그 돈을 노름에 쓰다니. 그게 다였어요. 복실이한테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요. 내가 그 돈 관리를 잘했어야지. 어떻게 남편이 그 돈에 손을 대도록 뒀어. 어르신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둑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남편 관리 못한 죄까지 뒤집어 씌우다니. 복실이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진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마을 노인들을 불러서 뭔가를 상의했어요. 노름으로 돈을 날린 것도 화가 나고 겹겹이 쌓인 서운함이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며느리를 내보내겠어. 노인들이 말렸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요? 쫓아낸다는 거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거요. 그 여자 친정이 어딘지 알지 않소? 거기로 보내면 되지.
허나 이유가 뭐요? 무슨 큰 잘못을 했어? 밥만 먹고 말도 없고 뭣도 못하고 이 집에 있어봤자 살만 축낼 게 뻔하잖소. 우리 성칠이가 훈장도 하고 있으니 이제 변변한 색시 하나 드리면 되지. 노인들이 혀를 찼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결심은 굳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복실이한테 그 말이 전해졌어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복실이는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촉촉했어요. 그래도 따지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짐을 쌌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뭐 있겠어요. 옷까지 몇 벌, 어릴 때부터 쓰던 낡은 빗, 그리고 뭔가 작은 걸 품에 안고. 뭔지는 아무도 못 봤어요. 대문을 나서면서 복실이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성칠이한테. 서방님 건강하세요. 그게 다였어요. 성칠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복실이가 뒤뚱뒤뚱 그 종종걸음으로 마을 길을 걸어 나갔어요. 어르신들 그 뒷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으세요? 통통한 몸에 작은 보따리 하나 메고 아무 말 없이 걸어 나가는 복실이. 그런데 복실이가 마을 어귀 그 오래된 느티나무 있는 곳에서 잠깐 멈췄어요. 느티나무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때 마을 빨래터 근처에서 빨래하던 안악 하나가 그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그 안악이 한 마리 있어요. 그때 복실이가 느티나무를 쓰다듬는 걸 봤는데 나무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 열매인지 빛 같은 건지 지금도 꿈에 가끔 나와. 복실이는 그렇게 청솔 마을을 떠났어요. 자, 이제부터예요. 어르신들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돼요. 복실이가 떠난 날 저녁 뭔 일이 있었냐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날은 그냥 평범했어요. 시어머니는 속이 다 시원하다며 밥을 잘 드셨고 성칠이는 훈장 자리가 있으니 곧 새 색시 드리면 된다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논 얘기부터 해요. 복실이가 떠난 뒤 처음으로 맞은 수확철이었어요. 논에 나가봤더니 어찌된 일인지 벼가 예년의 절반도 안 됐어요. 이상하다. 올해 날씨가 별로 안 나쁜데. 옆집 논은 멀쩡했어요. 그 옆집도 멀쩡했어요. 박진사댁 논만 소출이 형편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첫 번째 불안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성칠이 훈장 자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서당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훈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서당 어른들이 성칠이보다 그 사람이 낫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일이 이상하게 풀렸어요. 그 전엔 자리가 들어오더니 이제는 자리가 나가버린 거지요. 그 다음엔 성칠이가 아팠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을 알아누웠어요. 약을 써도 잘 듣질 않았어요. 의원이 와서 봤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고 할 수 없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무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집에 뭔가 떠나간 게 있으이다. 기운이 끊겼어.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뭐가 떠났냐고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 성칠이가 겨우 나았나 싶었더니 이번엔 소가 죽었어요. 그 소가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냐면 이 집 논밭을 다 소 혼자 갈았거든요. 소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를 잃은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어르신들 잠깐. 이 모든 일이 복실이 떠난 뒤 불과 서너 달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논 소출 반토막. 훈장 자리 이름. 성칠이 병. 소 죽음.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박진사댁이 갑자기 왜 저러지? 복실이 쫓아낸 뒤부터 그런 것 같던데. 어이 설마. 아니 생각해봐. 복실이 있을 때는 일이 잘 풀렸잖아. 논도 잘 됐고 성칠이도 자리였고.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 우물가 안악 있잖아요. 복실이 눈에서 빛이 난다고 했던 사람. 그 안악이 이번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 며느리 눈에 뭔가 있다고. 그럼 어때? 이미 쫓아냈는데.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물건 정리를 하다가 복실이가 쓰던 방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헝겊 주머니였어요. 열어봤더니 안에 뭐가 있었냐면 씨앗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씨앗들이 꼭꼭 묶여 들어있고 그 옆에 뽕나무 껍질 종이에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읽어봤더니 어머니 이 씨앗들은 봄에 뒷마당에 심으세요. 반드시 새벽 이슬 있을 때 심어야 해요. 걸음은 콩깍지로 하시고요. 그러면 잘 클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이름도 없고 무슨 씨앗인지도 안 적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주머니를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그때 마침 사랑방에 손님이 왔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늙은 의원이었는데 오다 가다 들른 거였어요. 이 의원이 그 헝겊 주머니를 보더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게 어디서 났소? 며느리가 두고 간 거요. 이거 아무나 모을 수 있는 씨앗이 아닌데요. 그게 무슨 말이요? 의원이 씨앗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여기 이건 산삼씨고 이건 돌미나리 희귀종이고 이건 제가 10년을 찾아다닌 약초 씨앗인데 어디서 이걸 다 구했을까요? 시어머니가 멍해졌어요.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이걸 다 알고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의원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복실이가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소가 아팠을 때 뭔가 풀을 지식에서 고쳤던 거. 비단 짜는 법을 안다고 했던 거. 그 씨앗들. 그러다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복실이가 들어온 첫날. 그 첫날 밤에 시어머니가 잠을 못 이루고 마당에 나왔는데 복실이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새벽 서너 시쯤이었어요. 달빛이 환했는데 복실이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그냥 저 여자가 왜 밖에 나왔나 했고 말 끌기가 그냥 귀찮아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복실이 주변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지 않았던가. 달빛이었는지 뭔지. 시어머니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려 뒤집어 쓰고 진저리를 쳤어요.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홍서방을 불렀어요. 중매를 섰던 그 홍서방이요. 복실이 친정이 어딨다고 했소? 홍서방이 좀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그게 마님 사실 복실이 아가씨 친정이 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해?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윤씨 집안이 대대로 산신령을 모시는 집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실이 외할머니가 그 유명한 청학동 치마폭 무녀라는 말도 있고 시어머니가 눈이 커졌어요. 치마폭 무녀? 그 점쟁이 할멈? 예. 그 할멈 손녀가 복실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할멈한테 특별한 걸 배웠다는 소문이 있고 들어가는 집에 복을 부른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천장을 올려다 봤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내쫓은 거야? 홍서방이 대답 대신 조용히 헛기침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예요. 복실이가 간 뒤에 어떻게 됐냐고요? 복실이가 어디 갔냐고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복실이가 청솔마을을 나와서 걸어가다가 그 마을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마을, 두실마을에 들렀대요. 두실마을에 홀어머니 혼자 사는 집이 있었어요. 이 집 형편이 어땠냐면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은 있는데 병약하고 논밭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묵히고 있었어요. 복실이가 그 집 대문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냐고요? 대문 위에 오래된 새 둥지가 있었는데 그 둥지 안에 알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복실이가 그 알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대문을 두드렸어요.
홀어머니가 나왔어요. 복실이가 더듬더듬 말했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될까요? 피곤해서요. 홀어머니가 복실이를 보고 거절하려다가 그냥 뭔가 마음이 끌렸어요. 그러세요. 밥도 같이 드시죠. 복실이가 그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2그릇. 홀어머니가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복실이가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병약한 아들 약을 산에서 뜯어온 풀로 달려줬어요. 홀어머니가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어찌 이러세요? 그냥요. 제가 부지런한 편이라서요. 복실이가 그 집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홀어머니가 아들한테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복실이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실이도 갈 곳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르신들 그 뒤에 두실마을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1년이 지나고 어땠냐면 그 묵히던 논밭이 갑자기 잘 됐어요. 복실이가 뭔가를 심었거든요. 씨앗들을 심었어요. 산삼 씨앗, 약초 씨앗들을. 그게 크더니 의원한테 팔게 됐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병약했던 아들도 복실이가 다려주는 약을 먹더니 일어났어요.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면 두실마을 그 집이 3년이 지나자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요. 소문이 쫙 퍼졌지요. 두실마을 홍씨 댁이 갑자기 부자가 됐대. 어떻게?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래. 어디서 온 며느리인지는 몰라도 그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복이 쏟아진다더라. 며느리가 어떻게 생겼대? 통통하고 좀 뚱뚱하고 말이 어눌하다는데 그 소문이 청솔 마을에도 들렸어요. 통통하고 말이 어눌한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부자가 됐다. 청솔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다들 동시에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박진사댁에서 쫓겨난 복실이. 시어머니한테도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마님, 두실마을 홍씨 댁 며느리가 복실이 씨 같다는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복실이? 예. 두실마을 가보니 통통하고 말이 좀 어눌한 며느리인데 거기 가서 복을 다 불러온다는 거예요. 성칠이가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2 사람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르신들 이제 결말이에요. 박진사댁이 어떻게 됐냐고요? 쭉 내리막이었어요. 노는 소출이 줄고 성칠이 새 장가를 들었는데 그 새 며느리는 잔병치레가 많아서 오히려 병원비가 더 들었고 집에 도둑도 들고 사랑채 지붕이 무너지고 거기에 성칠이가 다시 노름판에 끼었다가 빚까지 생겼어요. 결국 박진사댁은 논밭을 팔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복실이를 왜 쫓아냈어?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냐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두실마을에 직접 찾아갔어요. 복실이를 만나러. 두실마을에 가보니 복실이가 마당에서 뭔가를 신고 있었어요. 뒤뚱뒤뚱 그 종종 걸음으로 여전히 통통하고 시어머니가 복실이를 불렀어요. 복실아. 복실이가 돌아봤어요. 눈을 살짝 가늘게 떴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이 안 나왔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막상 복실이 앞에 서니까 입이 안 열렸어요. 한참 있다가 시어머니가 눈물을 쏟았어요. 미안하다. 복실이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걸 내가 몰라봤어. 복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복이 있고 없고는 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쫓아낸 게 잘못이 아니에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은 게 잘못이었지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어요. 복실이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황급 주머니였어요. 안에 씨앗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가져가세요. 이거 뒷마당에 심으세요. 새벽 이슬 있을 때 시어머니가 그걸 받아들고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겠냐? 복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여기 집이 생겼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씨앗을 들고 돌아왔어요. 박진사댁이 다시 일어섰냐고요? 조금은 나아졌어요. 씨앗을 심었더니 약초들이 자라서 팔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예전처럼 완전히 번창하진 못했어요. 복실이가 없었으니까요. 씨앗은 줄 수 있어도 복실이 자체가 돌아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르신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겨. 이 이야기에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복실이가 쫓겨난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복 있는 며느리를 몰라본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제일 슬픈 건요. 복실이가 그 집에 있는 내내 한 번도 자기가 뭔지, 왜 자기가 밥을 많이 먹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 말도 안 들어줬을 거예요. 몸이 통통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하는 말도 없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복은 겉모습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줄 때 비로소 머무는 것이었지요. 자, 이야기가 끝났어요. 어르신들 어떠셨어요? 억울하셨죠? 복실이 때문에. 그래도 복실이는 잘 됐어요. 두실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뒤뚱뒤뚱 종종 걸음으로. 밥은 여전히 2그릇 먹으면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청솔 마을 사람들이 두실 마을에 장을 보러 갔어요. 두실 마을에서 약초장이 열렸거든요. 장터에서 복실이를 만났어요. 예전보다 더 살이 오르고 더 통통해졌더래요. 얼굴은 여전히 뺨이 복숭아처럼 불룩하고 눈은 실눈이고. 근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눈빛이 밝았어요. 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다녔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청솔 마을 안악들이 인사를 했어요. 복실이 씨 잘 지내시죠? 복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 덕분에요. 그 미소를 보면서 안악들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복실이 웃는 걸 오늘 처음 봤어. 그러게. 박진사 댁에서는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는데. 그야 거기서는 웃을 일이 없었겠지. 복은 웃는 얼굴을 좋아한다고 해요. 복은 밥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요. 복은 구박받는 곳에선 오래 못 있는다고 해요. 그러니 어르신들, 복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잘 먹고 잘 웃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복 부르는 법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